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전기 현상 공부하는 마지막에 전기 에너지로 끝을 맺었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이 됐냐면 놀랍게도 전기장에 저장이 됐죠. 공간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알았냐면 축전기에 전하를 모으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응해서 일을 해주는데 그렇게 전기력에 거슬려서 해준 일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즉 전기 에너지로 축전기에 저장이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의 형태로 저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축전기 내부에 있는 전기장만 이게 특별한 전기장이어서 에너지를 저장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전기장이든 다 똑같은 전기장이니까 전기장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결론을 내렸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자기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주로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기현상 기술하는 방법이 전기현상 기술하는 방법하고 아주 비슷하다. 사실은 똑같은데 똑같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차이 나죠. 그래서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자기현상에 대한 이제 마지막은 우리 그러면 자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으로 결론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기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될 것 같습니까? 전기 에너지는 전기장에 저장이 됐어요. 자기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될 것 같아요? 자기장에 저장될 것 같죠. 자,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축전기 이용했는데 이제 뭐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까? 인덕터 이용하면 좋겠죠. 축전기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저장됐습니까? 전하를 거기다 모아놓느라고 전기 에너지 저장됐죠. 자, 인덕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점점 큰 전류를 흐르게 하면 거기에 자기 에너지 이제 저장되는 거 우리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전기의 경우에는 전하 Q가 대전된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얼마였냐면 전체 전기 에너지가 2분의 1 C분의 Q제곱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뭘 이용했냐면 Q는 CV다라고 하는 걸 이용했더니 전위차로 전기 에너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2분의 1 CV제곱 이렇게 됐죠. 이것과 비슷하게 자기 에너지는 우리 2분의 1은 똑같고 Q에 해당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총 자기력, 자기장 선속이었어요. 그래서 Q 자리에 파이 B, 그 다음에 C 자리에 인덕턴스를 집어넣으면 아주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뭘 이용하냐면 파이 B는 LI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파이 B를 전류로 표현할 것 같으면 전류 I가 흐르는 인덕터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행판 축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축전기에 저장된 전체 전기 에너지를 축전기 내부의 부피로 나눴더니 전기 에너지 밀도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이 나왔죠. 자기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자기 에너지 밀도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전기장에 대한 표현을 알면 자기 현상에 대한 표현 그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이었으면 자기 에너지 밀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기장이 빈 곳의 자기 에너지 밀도는 그냥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자기 에너지 밀도 UB는 이 자리에 전기장 자리에 뭘 쓰면 되겠어요? 자기장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 자리에 뭘 쓰면 되겠습니까? 뮤 제로분의 1을 써야 되겠죠. 분자 분모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에너지 밀도는 2뮤 제로분의 B제곱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그냥 된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한번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하나 보면 여기 어떻게 씁니까? 축전기를 충전을 시킬 때 전지를 연결합니다. 전지를 연결 충전을 시키는데 그래서 축전기에 원래는 충전이 전혀 안 돼서 대전된 전하가 0일 때 0인 데서부터 충전을 시켜가지고 라지 Q까지 충전시킨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충전시키는 과정에서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가 스몰 Q일 때
그때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 Q는 C 델타 파이에서부터 델타 파이는 C분의 스몰 q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위차가 C분의 Q라면 이 전위차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냐면 그 전위차는 단위 양전하를 가져올 때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dq만큼 전하를 더 가져올 때 필요한 일은 뭐냐면 델타 q dq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쭉 더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델타 q dq가 바로 c분의 q dq니까 이걸 적분을 해서 제로에서부터 q까지 적분해주면 2분의 1 cq 2분의 1하고 c분의 라지 q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걸 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그 전기 에너지 밀도를 계산했죠.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인덕터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를 구하도록 하겠어요.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인데 이때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갑자기 전류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래서 전지를 연결해서 전류를 점점 증가시켜주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류가 이미 흐르고 있는데 더 전류를 많이 흘려주게 하려면 여기에 전류 흐르는 거를 억제하려는 그런 억지력이 생깁니다. 이건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인데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할 것 같으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 이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생기냐면 마이너스 L dt분의 di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것은 우리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거스르는 전위차 그 유도 기전력을 거슬려서 전류를 흘려줘야 됩니다. 외부에서 전지에서 이 전류를 흘려주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흘려줘야 되는 전위차는 요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어요. 그러면 플러스 L dt분의 di가 되는데 여기에 dq만큼을 더 가져오려면 전위차가 V니까 dq만큼 더 가져오는데 한 일은 V에다가 dq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dw는 L dt분의 di 곱하기 dq 되는데 이 dt나 di가 우리가 전에 배운 미분이기 때문에 dt를 옮겨줄 수가 있어요. 어디로 옮겨주냐면 dq 밑으로 옮겨주겠어요. 이렇게 dq 밑으로 옮겨주면 dt분의 dq가 i가 되죠. 그래서 작은 일 dq만큼 지금 코일에다가 인덕터에 전류를 dq만큼 흘려주려면 어떤 만큼 일을 해줘야 되냐면 LIDI만큼의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전류를 0에서부터 마지막 전류 라지 i까지 증가시켜 주려면 이걸 다 적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제로부터 i까지 LIDI 이렇게 적분하니까 2분의 1 LI 제곱이 되겠어요. 적분하면 그럼 여기다가 다시 파이b는 li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이b로 바꿨을 것 같으면 ub를 파이b로 바꿨을 것 같으면 2l분의 파이b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면 솔레노이드에서는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가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처럼 μ0 n제곱 ls가 되고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총 선속은 얼마였습니까? 파이b는 nlsb 이렇게 됐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그러면 솔레노이드에 전류 I가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가 전체 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거 볼 것 같으면 무엇으로만 이제 표시가 될 수가 있냐면 자기장만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분자 분모 여기 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μ0분의 b 제곱하고 L 곱하기 S가 나오는데 이 L 곱하기 S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솔레노이드 내부의 부피가 되겠어요. 그래서 LS로 나눌 것 같으면 이게 바로 단위 부피당의 자기 에너지가 나오는데 단위 부피당의 자기 에너지가 우리가 아까 전기 에너지 밀도를 구했을 때 그냥 썼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2 μ0분의 b 제곱.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솔레노이드에 전류 I를 흘려주는데 한 일이 자기 에너지로 저장이 됐는데 자기 에너지가 자기장의 형태로 저장이 됐다. 그런데 솔레노이드 내부에 있는 자기장만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아무 데에 있는 어디에 있는 자기장이든지 다 똑같은 자기장이기 때문에 자기장 B가 있으면 이것으로 2 μ0분의 B 제곱으로 주어지는 단위 부피당 이만큼씩의 에너지가 전부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기장은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분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이번 주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 마무리 진 다음에는 우리 이제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을 연결해 주는 법칙,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용한 패러데이 법칙이 되는데, 패러데이 법칙에서부터 자 다음 주에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 결과가 뭐가 되냐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와 자기가 전기현상 쿨롱 법칙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현상에 대한 걸 저절로 이해하게 되고, 그 두 개가 연관되면서 우리 무엇에까지 도달하게 되냐면 전자기파까지 도달하는데, 이 전자기파가 바로 알고 보니까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한테 또 무엇을 알려주냐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17세기에 뉴턴의 물리학이 나오게 된 게 행성들에서 온 빛을 보고서 뉴턴 물리학으로 가게 됐다면, 우리 이제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뉴턴 물리학과 그다음에 이 전자기학이 다 발달하는 과정에서 빛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우리 단서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